자, 다음에는 그 저기 대통령실 그 KTV 방송에다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출발이 KTV의 동영상을 그동안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언론사의 그 풀단을 구성해서 그 언론사가 아니면 저작권 때문에 이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대통령실에서 과감하게 예. 이재명 대통령과 김남국 소통비서관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자산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 KTV의 자료를 쓸 수 있도록 전면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 뉴스를 제공해서 만들었는데 댓글이 엄청나요 지금. 이거를 일부에서는 언론 개혁으로 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KTV라고 하면 사실 국가에서 운영하는 TV인 거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대통령실의 일거수일투족을 KTV가 가장 그래도 밀접하게 예. 취재할 수 있는 공신력이 있는 방송인데 이 소중한 콘텐츠를 어디까지 개방할 것이냐. 그동안에는 약간의 그 풀단이 있어갖고 예. 풀단까지만 공유를 한다. 근데 이제는 이재명 시대에서는 언론 지원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누구나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 뭐 브리핑도 자주 하고 30일 만에 대통령도 기자간담회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투명한 그런 소통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던 거가 우리 대선 때로 돌아가 보면은 거의 막판에는요 유튜브 엄청 출연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랬어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소탈한 모습 이런 것들 많이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방송이라는 게 공영방송도 있고 종편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그런 뭐 유튜브도 있는데 정치에 있어서의 모든 그런 방송 미디어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실의 의지가 실천으로 연결된 거라는 면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의 되게 국민과의 스킨십, 소통 이런 것들이 더 긍정적으로 앞으로 나타날 것 같아서 입틀막 하던 전 정부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모습. 예, 그런 면에서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대선 때 의원님이 저기 대변인 하셨잖아요. 예. 그때 보면은 이재명 그 당시 후보였죠. 예. 의외로 유튜브에 출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보좌진들은 살얼음이었을 거예요. 어, 너무 솔직하게 얘기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불안불안했을걸요. 보니까 막 예. 그 뭐랄까요, 큰 데도 아니고 마이너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데까지 다 출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런 데도 출연하셔? 네. 여기 대박인데? 네. 막 이런 느낌이 있었죠. 예.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좀 감명받았던 게 그 취임 30일 기자회견 때 옥천신문 기자와 이렇게 맞아요. 질의응답하시는데 온라인으로 지역으로 연결했죠. 저 그때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 그 대통령 기자회견이 청와대 풀 기자단의 어떻게 보면 산유물이었잖아요. 일반 사람은 접근하기 힘든 일반 기자들은. 그런데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옥천신문. 그러니까 거기는 뭐라고 할까요? 그 옥천이면 충북인가요? 충북에서도 어떻게 보면 메이저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충북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충북일보, 충북도민일보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아닌 군 단위 예. 거기 옥천신문을 했다는 거는 예. 이재명 대통령의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노력하시는구나. 그래서 지역에도 지방 신문이 있고 지역 신문이 있고 그래서 그게 그 시도 시군구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더라고요. 예. 근데 하여튼간에 그날의 그 30일째 기자회견은 사실 기획되지 않고 정말 현장에서 랜덤하게 공정하게 가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막판에 또 통신사 챙기시더라고요. 통신사. 그래서 너무 이게 또 랜덤으로 하다 보면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좀 배분할까에 대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예.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였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잠깐 그 꿈을 꿔봤습니다. 음. JTB 뉴스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언젠가는 화상으로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러려면 구독, 좋아요 필수입니다. 필수이군요. 예, 매불쇼만큼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저희가 구독자가 지금 100만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예. 아니 옥천신문도 해주는데. 아니 그래서 그런 기회 온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JTBC의 장르만 여의도도 예. 그때 스튜디오에서 한 게 아니고요. 강원도 후보님이 가셨을 때 장르만 따라갔군요. 여의도에 따라가서 거기서 임시 스튜디오에서 하신 거예요. 예. 그 정도 열정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그 JTBC 여의도 장르만 여의도 거기가 구독자가 꽤 많지는 않죠. 맞나요? 거기도 꽤 많죠. 맞나요? JTBC의 유일한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쨌든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 유튜브 채널을 그 당시 이재명 후보님께서 직접 출연하신 걸 보고 그 언론의 다양화를 이렇게 힘쓰시는구나. 예. 전에 후보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만 챙기셨는데 예. 이렇게 다 챙기는구나. 그리고 그 와중에 그 후에는 또 옥천 신문을 챙기신 걸 보면서 예. 많이 이전과는 다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한편으로 부럽더라고요. 저는 대변인이어도 감히 후보님 만나기 되게 어려웠거든요. 예. 근데 이제 딱 유튜브 출연하시면 패널들이랑 막 이렇게 티키타카 하시잖아요. 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그리고 또 오늘 같은 예. 경우는 지금 그 4대 유가족을 초청해가지고 눈물의 그 예. 사주를 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유족들도 보니까 같이 울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요. 예. 사실 그분들은 피해받았을 때만 반짝 조명받고 그 이후에는 사실 무관심 속에서 사후의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여전히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열악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관심받을 때 정부가 챙겨준다 하지만 그 이후엔 내몰라라 하는 경우 많고요. 피해 지원에 대해서도 뭔가 건강관리나 사실 세월호 유가족분들 중에서도 안 발생하실 분들 예. 많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의료 지원에 대한 그런 기간적인 한계가 있고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 다 그냥 본인의 책임인데 이런 것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면에서 재난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 번 찾아가고 소통하고 경청했는지 몰라요. 그런 국가를 꼭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앞으로의 5년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원수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보면 평소에 이제 유머스럽잖아요. 예, 그런 것도 새로웠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유가족까지 직접 챙기는 걸 보면서 마음이 따뜻하니까 국민들한테 참 좋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상당히 대통령 되고 나서 하고 싶으셨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정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구현되다 보니까 하루 1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